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알바 관련해서, 일본의 알바 관련해서 이야기를 저도 좀 남겨놓고 싶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풀타임에서 카케모찌로 왜 바꿨는지, 그리고 카케모찌 면접을 계속 봤었잖아요. 근데 제가 카케모찌 합격을 하고 나서 2번 정도 근무를 했어요. 이틀? 근데 바로 때려쳤는데 그 이유? 세 번째는 그냥 면접 때 무슨 질문하는지, 네 번째는 뭐 필요한 것들? 뭐 그런 흐름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왜 카케모찌로 하게 됐는지. 그러니까 원래 저는 풀타임이었어요. 풀타임 계약을 했었는데 사회보험은 알고 있었어요. 워홀 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 사회보험의 존재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은 이제 시프트제, 그러니까 즉 스케줄제로 너무 되어 있다 보니까 그걸 2개의 가게에서 시프트제로 하게 됐을 때 그 번거로움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귀찮았어요, 솔직히. 그것도 그거고, 지금 첫 번째로 처음으로 일하게 된, 지금 일하고 있는 그 곳이 너무 좋아요. 음악도 너무 좋고, 신주쿠라는 그 장소도 저희가 너무 좋아하는 장소고, 그리고 사람들도 너무 좋고, 되게 오래 일하고 싶기도 했었고, 한 곳에서 일을 한다면 사회보험이 떼어도 월세라던가 생활비 커버를 할 수 있으니까 조금 아깝긴 해도, 그래서 한 곳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이거를 실제 급여 명세서를 딱 보면은 눈물이 나요. 솔직히 이게, 아, 나 외국인? 나 외국인이네?가 너무 느껴지고, 사실 첫 달에 일은 2주를 했는데 이제 세금은 한 달치가 떼어서 세금이 더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 급여 명세서를 보니까 카게모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3월 중순부터 4월 말까지는 계속 풀타임으로 주 5일 일했고, 이제 이번 달 5월부터 사회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주 20시간 이내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월세 내면은 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카케모치, 즉 투잡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투잡을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카케모치 면접을 5월에 딱 맞춰서 보자 해서 5월 전에 쫙 봤었어요. 봤었고, 제가 또 다른 좋아하는 장소가 있었는데 그쪽에서 이제 카페가 합격이 돼가지고, 제일 가고 싶었던 카페가 합격이 되어서 거기로 이제 출근을 하기로 했죠. 이제 3곳 정도 넣었는데, 한 곳은 레스토랑, 한 곳은 카페, 한 곳은 이제 뭐 레스토랑이죠. 카페 쪽이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이 3번은 골드니까 겹쳐서 연락이 너무 느려서 이미 붙은 다음에 연락이 왔고, 2번째 여기는 그냥 레스토랑도 붙었고, 그래서 갔어요. 출근을 했는데 왜? 왜 그만뒀을까요? 저도 한국에서 알바를 한다거나 무슨 일을 할 때 이렇게 이틀 만에 책임감 없이 떠나버리고 이런 사람이 절대 아니고, 제일 짧게 일한 기간이 한 6개월? 적어도 6개월은 일을 하는 게 예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어떻게든 버티려고 했는데, 왜 그만뒀냐? 너무 더러워요. 너무 더러워서 제가 딱 이틀 나갔다고 했잖아요. 이틀 동안 밥을 한 끼 먹었어요. 그 생각이 나면은 토할 것 같아가지고, 지금도 생각하니까 토할 것 같은데, 비위가 약한 편이 절대 아니고, 저 바퀴벌레 진짜 잘 잡고, 벌레를 진짜 안 무서워해요. 안 무서워하고, 비위 정말 세거든요. 그냥 신주쿠 길거리에 토 있으면 토다 이러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인데, 제 지역이랑 카페를 얘기를 못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체인점이에요. 되게 크고 되게 약간 세련된 이미지를 가진 느낌인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스태프룸부터 더러웠어요. 그건 그럴 수 있어. 왜냐면 인원이 50명이 넘었기 때문에. 50명, 그래, 50명이 이게 계속 바뀌고 어차피 내 집 아니니까라고 생각하면 그걸 지저분할 수 있어. 오케이. 근데 그 일본 카페가 커피만 팔진 않고 디저트도 팔고 샌드위치라던가 뭐 이러이런 요리도 같이 파는 곳이 은근히 많잖아요. 식재료를 하는 그곳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청소를 안 한 것 같아. 내가 생각했을 때는 오픈을 하고 나서 청소를 거기서 잘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 일본이랑 한국의 그 위생법이 좀 다른가? 모르겠는데, 첫날에 그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너무, 그러니까 그냥 음식물 쓰레기 냄새 말고 그 진짜 모여 있는 그 쓰레기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는데, 백룸에 아무도 청소를 하지 않아. 아무도.
아무도. 특히 단 게 있고 그게 묻었을 때 바로 안 닦으면 끈적끈적하잖아요. 커피는 그럴 수 있어. 근데 그 끈적끈적함의 정도가 진짜 상상을 초월했고, 커피포트 있잖아요. 커피포트가 분명 하얀색이었을 거야. 분명히. 근데 이제 약간 갈색? 갈색이 됐고, 특히 식기세척기가 있긴 했었거든요. 식세기가 물이 계속 나오는 공간이고, 어쨌든 계속 이렇게 씻는 공간이고, 그 안에 약간 식기세척기 안에 쇠 같은 거 있잖아요. 철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한번 톡 그냥 실수로 그런 장갑 낀 채로 톡 했는데, 거기 너무나도 찌든 때가 너무나도 많고, 그럼 식세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식세기 자체도 녹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식세기 한 번도 청소 안 하는 느낌? 근데 그거를 이제 뭐 그래, 식세기 매일매일 닦으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쳐. 오븐? 오븐도 진짜 개더럽고, 오븐 그 밑에 그 오븐을 쓰게 되면 그 밑에 빵가루 같은 거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저거를 먹으면은 100% 발암물질 그 자체인 게 계속 쌓여. 한 번도 청소를 안 한 것 같아. 근데 뭐 아궁이라 생각해서 그럴 수 있다고 쳐. 뭐 식세기? 모르겠다 그거는. 뭐 어떻게 그렇게 쳐. 냉장고도 너무 더럽고, 뭐라 해야 될까. 아무튼 그런 백룸이었어요. 백룸인데 제가 이틀 만에 그만둬야겠다라고 생각한 이유 중에서 가장 큰 첫 번째는, 이제 너무 더럽고 힘들어서 이제 속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잠깐 멍을 때리면서 이제 시선이 위로 갔는데, 선반 위도 분명 벽이 하얀색이었겠지? 근데 분명 하얀색이었을 거야. 근데 갈색 그 벽에 바퀴벌레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근데 제가 그때 뭘 하고 있었냐면, 그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식재료를 다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식재료를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한 켠에 이렇게 푹푹푹 쌓아놓거든요. 근데 그 옆에 바퀴벌레가 지나가. 원래 안 무서워하는데, 음식 먹을 거에 바퀴벌레가 이제 눈에 보일 정도로 지나가는 거면은 얼마나 많을까요? 얼마나. 그리고 그 백룸이 되게 좁은데, 그 좁은 데에서 이런 식으로 보이니까 너무 충격이었는데, 이제 진짜 결정적인 계기는, 이제 박스를 버리러 나갔는데 그 쓰레기장이 있긴 했었거든요. 그 쓰레기장이 건물의 그 뒤편 건물의 어떤 밖이 아니었어. 실내였어. 그것도 이상해. 쓰레기장이라며 누가 수거할 건데. 뭐 어쨌든 그래, 그 같은 건물 안에 있었던 쓰레기장이었는데, 그 문이 있잖아요. 문 한켠이 너무 까맣고 누가 발로 찬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교육을 해주는 그 친구가 발로 펑펑 차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이러니까, 안에 쥐가 너무 많아서 그냥 얘는 쥐가 다 튀어나온다고, 발로 차서 쥐를 좀 뒤로 보내고 쓰레기 그냥 슉 던지래. 그래서 엥? 같은 건물이잖아. 같은 건물에. 오케이. 뭐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없어 사실. 한국에는 말이 안 돼. 그래서 한번 해봤는데, 그 쓰레기장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크지 않은데, 보통 쓰레기장이라고 하면은 이제 분리수거 할 수 있는 공간이 뭐 여기는 페트, 종이, 캔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고, 거기에 뭐 일반 쓰레기 뭐 쌓아 올리던가 뭐 봉지로 하던가 뭐 종이축 켜켜이 이제 쌓아 올리던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난장판인 거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쥐가 갈가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난장판인 거야. 하나도 쌓여 있는 게 없고, 그냥 쥐 개 많고. 그걸 보는데 속이 너무 안 좋아져서 그만둬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그것도 그거고, 사실 제가 지금 첫 번째로 일했던 곳이 진짜 너무 좋거든요. 사람들이 너무 좋은 곳에서 일을 했어가지고 인원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다 애들이 너무 친절하게 너무 잘 알려주고, 뭐 점장님 조금 무섭긴 하지만 너무 너무 좋으신 분이고. 근데 이제 여기는 인원수도 너무 많고 애들 다 어려. 근데 뭐 어린 거? 그럴 수 있어. 근데 이제 제가 외국인이라서 그런지, 아니면은 제가 이제 어쨌든 마지막에 들어왔으니까 제가 후배 입장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반말을 너무 많이 해. 그냥 보자마자 반말을 하는데 저는 그게 너무 싫거든요. 왜냐면 제가 지금 첫 번째로 일했었던 데는 존댓말을 무조건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꼰대같이 보일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초면에 반말을 하나요? 그리고 여기서 좀 나를 무시하는 건가라는 좀 생각도 들긴 했었고, 그래서 사람도 안 맞았고, 저는 그렇게 더러운 곳에서 일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일하고 싶지 않아서 그 이틀 만에 그만뒀습니다. 정말 진짜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다음 카케모치를 얼른 구하긴 해야 되는데 조금 정신적으로 피해가 와서 카페는 안 할 것 같아요. 차라리 이자카야를 했으면 했지 카페는 못 할 것 같아요. 세 번째, 면접에서 무엇을 물어보는지. 이제 제가 면접을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몇 개 봤더라? 하나, 둘, 셋. 제가 한 네 개 정도 받고 두 개는 이제 면접 오세요라고 했는데 하나는 제가 연락을 못 받고 하나는 다른 애가 붙어서 안 갔어요. 면접에서 무슨 질문을 받는지 일단은 제가 면접을 본 곳이 지유, 어페럴, 지금 일하고 있는 곳, 판매, 세 번째, 카페, 네 번째, 레스토랑. 꽤 다양하죠? 왜 지원했는지 지원 응모는 꼭 물어봤고 일본어 어느 정도 하는지 그거는 외국인이니까 어쩔 수 없는데 일본어 어느 정도 하는지는 항상 물어봤고 일본에 얼마나 있는지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곳이 음악을 잘 알아야지 조금 편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 특수하게 음악 관련해서 질문을 좀 되게 많이 받았고 그래서 지금 일하고 있는 곳은 면접을 볼 때 한 3, 40분은 봤던 것 같아요. 조금 떠들기도 했었고 특히 일본 얼마나 있는지 왜 여기 왔는지 그리고 집에서 얼마나 걸리는지, 왜 신주쿠인지, 왜 여기인지, 뭐 이런 거. 그 지원 응모 다음에 왜 여기서 일하고 싶은지, 왜 신주쿠, 하필 신주쿠인지. 왜냐면 체인점이어서 여기도 왜 신주쿠인지 물어봤었고, 한국인이 혼자밖에 없는데 괜찮을 것 같냐, 뭐 이런 거. 네, 지우는 왜 지우를 선택했는지, 그리고 지우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자신의 단점, 장점, 뭐 이런 거 물어봤었던 것 같고, 레스토랑이랑 카페는 쉬웠어요. 이제 식음료 알바니까 평범하게 얼마나 걸리는지, 일본에 얼마나 있는지, 일본어 어느 정도 하는지, 뭐 유니폼 사이즈, 그리고 접객 알바 해본 적 있는지, 뭐 카페는 커피 만들어 본 적 있는지, 뭐 이런 정도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내가 일하고 싶은 게 어페럴계인가 아니면은 뭐 음악 관련, 그러니까 내가 관심 있는 관련인가 하는 그런 곳은 아무래도 그런 질문들이 더 깊게 들어오고 깊게 물어보고 그런 거 준비해 가면 너무너무 좋고 공통적인 질문들은 검색하면 안 그래도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냥 그런 거 비슷한 거 다 나오고 일본어 읽고 쓰는 거라 영수증 때문에 영수증 오네가이시마스라고 이제 들으면은 영수증은 써야 되거든요. 이제 간단한 한자라던가 뭐 대응이라던가 뭐 이런 거 써야 되니까 그거는 또 익숙해지면은 순서를 매기면은 회화 다음에 읽는 거 그 다음에 쓰는 거인 것 같아요. 쓰는 거는 어쨌든 반복적으로 쓰는 것들이 많으니까 금방 하는데 읽는 거는 조금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서 그리고 회화는 무조건 해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N3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엄청 후회를 했거든요. N2까지는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연결점으로 뭐가 필요하냐?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 안 될 것 같은데? 신혼부부 갈까? 물론 신혼부부 너무 좋고 그 가게마다 모인 사람들마다 일하는 사람들마다 너무 다르지만 어쨌든 한국 코리안타운이라는 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사실 신혼부부 가시면은 한국인도 한국인이지만 일본인들도 진짜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손님은 일본인일 경우가 많고 일본어를 써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여기는 일본이고 일본어를 써야 하는 상황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일본에 그 워홀을 온다는 것 자체가 너무 큰 용기고 너무 큰 도전을 이미 했던 사람이 뭘 못하겠습니까? 일단은 당연히 뭐 저도 엄청 무서웠어요. 저 처음에 면접 볼 때 막 엄청 떨어가지고 잠 한숨도 못 자고 그래서 겨우겨우 붙고 나서도 첫 출근 때 새벽 4시인가 5시인가 일어나가지고 막 동네 산책하고 잠 안 와가지고 너무 떨리는 거 너무나 잘 알거든요. 무섭고 특히 저도 일본어를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고 내가 워홀을 가야겠다라는 그 용기가 있는 사람이면 저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든지 한번 부딪혀보고 진짜 정 안 되면은 뭐 말을 안 하는 직업도 너무 많고 그 1년의 시간을 봤을 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자신이 판단해야 할 생각이지만 뭐 어쨌든 할 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 정말 할 수 있는 일은 못할 게 없다. 근데 못할 게 없는 그 상황에서 조금만 더 용기를 가지고 여기저기 많이 넣어보자. 두 번째 뭐가 있을까? 진짜 용기 말고 없는 것 같은데 두 번째 뭐 깔끔하게 입고 가면 좋다 정도? 세 번째 볼펜 한 개씩은 챙겨가세요. 이제 체인점 같은 경우나 아니면 카페 음식점 같은 경우는 그 이력서를 들고 가는 게 아니고 거기서 쓰는 경우가 은근 많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볼펜을 안 가져 물론 주시겠지 안 가져왔다고 하면 근데 그 저 안 가져왔어요가 떨려서 말이 안 나올 수도 있고 챙겨가면 편해요.
그냥 내가 쓱 빼가지고 하면 되니까. 재료카드? 재료카드는 챙겨가시는 게 좋죠. 왜냐면 그 재료 기간 확인하거든요. 아, 확실히 면접 볼 때 재료카드 볼 수 있을까요? 는 무조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남겨놓고 싶었던 게 이틀 만에 제가 알바를 그만둔 제 이 상황을 저도 바로 이제 이야기로 남겨놓고 싶어서요. 일기 느낌으로. 저도 어쨌든 이게 시간이 지나면 까먹으니까 그때 내가 얼마나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까먹으니까 제가 어제 그만뒀거든요. 그래서 오늘 일 알바 끝나고 바로 집에 와서 비이상한 얘기하니까 바로 밥 먹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모두 워홀 생활 화이팅 하십시오. 언제나 응원합니다. 워홀을 오실 분들, 워홀 예정이 있으실 분들, 뭐 워홀을 하고 계시는 분들, 뭐 워홀이 끝난 분들 다 너무 멋있습니다.